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MBN 골드 박근호입니다. 자, 뭐 주말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토요일날 새벽에 끝난 미 증시는 쏘쏘하게 좀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선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지표들, 그 다음에 어디서 보는지도 한번 제가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사실 예측을 굉장히 예측하기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의 어떤 진행은 뭐 첫 번째 이제 지표로 지금 현 상황을 한번 좀 짚어보고요. 지난 지표를 보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을 때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썸네일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바닥이 어디냐? 뭐, 사실 가장 궁금하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떨어지냐? 뭐, 얼마나 떨어지냐를 알면 뭐, 바닥이 어디냐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 떨어져도 뭐, 올라갈 수 있느냐가 사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까? 뭐, 그 다음에 뭐, 떨어지는 이유가 있으면 올라가는 어떤 그 타겟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사서 모아야 되나?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가 우리나라 양대 지수가 고가권에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3,300에서 가장 최저점 240, 2,400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어마무시하게 좀 떨어졌었죠. 뭐 9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거죠. 900포인트. 과연 개인 투자들이 9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는 제가 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감내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뭐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보면 우리가 코스닥의 큰 하락을 몇 번 경험을 하긴 했지만 사실 코스닥의 본전을 체크를 해보면 본전을 한 20년 만에 본전은 20년 만에 코스닥도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10을 곱했기 때문에 지금 1000 뭐 얘기 나오는데 원래는 지금 79.8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20년 만에 이제 본전이 왔다가 다시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한 게 아니라 답답한 게 뭐냐면 미 증시가 반등을 줬을 때 그거를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는 그거는 맞춰주는 뭐 요런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일단 불만 섞인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코로나 후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전 세계 1등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1등이었어요. 이제 떨어지는 것도 뭐 지금 떨어지는 건 나스닥이 좀 더 떨어지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왜 떨어지냐? 사실 그럼 뭐가 지표에서 우리가 보통 뭐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저는 지금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령 비어령. 사실 주식 시장은 뭐 떨어지는 이유를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타이틀 봤을 때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뭐 실망감으로 떨어졌다. 뭐 유가라는 것도 뭐 주말에 우리가 떨어지는 거를 봤잖아요. 뭐 초급락을 했는데 유가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뭐 사태 관련돼서 유가가 급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가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오르고 있었거든요. 유가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뭐 경기 둔화 우려로 뭐 유가가 뭐 떨어졌다.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역사적으로 유가랑 거의 동조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예외를 좀 치더라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 겁난다. 자, 유가 차트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
일봉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하루 동안에 떨어진 걸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주유소 고가권에서 떨어진 지 일주일 넘게 거의 2주째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유소에서는 그걸 뭐 몸으로 하려면 한 뭐 레깅 효과 때문에 한 뭐 한두 달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음봉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오르긴 했고, 바이든이 사우디를 너무 늦게 갔다라는 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지표를 좀 보면서 시장을 좀 상황을 체크를 하고, 저는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식 안 사면은 언제 사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다만 요건 있어요. 그럼 뭐 바로 올라가냐? 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당분간 좀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떤 제가 일단 근거를 보여드릴 텐데, 더 떨어지면 사야지. 진짜 뭐 가격만 보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적 어떤 지표를 봤을 때 더 떨어지면 사야 됩니다. 진짜로 집 팔아서 사도 돼. 하지만 종목의 가격은 진짜 뭐 임계치를 지났지만 시장은 못 믿겠다. 요게 이제 사실 결론이죠. 뭐 양다리를 걸치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땐 지금 환율이 유지가 됐을 때 내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뭐 어떤 수출 쪽은 뭐 어닝이 훨씬 좋아지죠. 그러면은 지수에서 머물러 있다. 그럼 더 싸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럼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어디에서 보는지 이제 그 페이지를 찾아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이나 뭐 실질적으로 이런 그 사이트들에서 이제 캡처를 제가 다 해놓고 보여드리는 건데, 뭐 하나하나씩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IT와 관련된 건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테크펄스 지수를 본다든가,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필라델피아보다는 테크펄스 지수가 더 맞거든요. 그 다음에 뭐 OECD나 뭐 이런 한국은행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다 제가 따와갖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표로 이걸 좀 놓고, 자, 일단 뭐 연중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위에 이제 타이틀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한글로 이제 뭐 캡처된 거를 캡처를 해서 보기 쉽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가 보통 얼마 전에 가장 많은 그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유율, 레이쇼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얼마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의 어떤 방향성과 탄력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1960년도서부터 70년, 80년, 90년, 22년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보고 계신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뭐 금리도 올리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연준이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꺾이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중간에 살짝 요렇게 되는 요런 구간은 사실 필요가 없고, 요게 이제 뭐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급반등을 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올라가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공급의 문제지 사실 수요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반발 수요가 굉장히 크긴 했지만,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왜 물가를 잡는데 수요를 박살을 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뭐 인구가 막 뭐 늘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단기적인 어떤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요가 부각이 돼서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인플레가 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수요 자체가 무슨 뭐 인구가 막 늘지는 않는데 어떻게 수요가 막 늘어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뭐 음식료도 뭐 우크라이나 그게 있긴 하지만, 나는 왜 수요를 박살을 내갖고 개인적으로는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지. 제가 아마 경제방송 전문가 중에서는 이제 볼커라는 분을 처음에 언급을 했을 거예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전문가들은 폴 볼커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아주 예전이죠. 이분이 이제 뭐 몰라, 나는 그냥 무조건 물가 잡겠어, 뭐 미국의 중산층이나 기업들이 박살나든 뭐든 물가 금리 올려갖고 물가 잡겠어 하고 미국 경제가 아주 개 박살이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생각이 나긴 하는데, 뭐 둘째 치고 일단 요 그 CPI,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PI 요게 이제 잡히기 전까지는 지금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겠죠. 바뀌지는 않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도 뭐 2010년도 전에 2020년도 후반때 보면은 올라가다가, 뭐 이때 사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2000년도 후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텐데, 뭐 이때 그 리먼 사태도 있었고요. 그죠? 요때 느낌을 보면 사실 이거 뭐 CPI 잡히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떨어질 때 진짜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이게 진짜 수요로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느냐, 뭐 길 수도 있지만 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구간은 굉장히 짧다. 그 다음에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다시 호황장세에 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난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엄청난 그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요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실질적으로 계좌가 돌아가는 게 600만이었었어요. 600만 계좌가 돌아갔었습니다. 요때 당시에. 근데 불과 한두 달 새에서부터 지금까지 1300만이에요. 1300만. 계좌 움직이는 게. 너도 나도 주식을 다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렇게 한번 볼게요. 가장 힘든 장이 어디였냐 하면, 코로나 때는 사실 별로 안 힘들었었어요. 너무 빨리 떨어지고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2년 동안 떨어졌을 때. 이때가 미국 대공황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3년 동안 떨어졌죠. 콜과 롱이 다 죽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제 떨어지고 나서 반등 줄 때, 요새 이제 롱이다. 그래서 롱 포지션들 했다가 다시 급락 나오고 다 죽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숏이구나. 뭐 사람들이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숏 잘 안 치거든. 이런 구간에서 치거든. 거의 끝물에서, 이제 숏이다. 시장 하방 베팅. 다시 반등 주고, 손절. 다 죽었죠. 요렇게. 이때가 2년 동안 떨어지는 시장이었었는데, 이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 때 지금 우리나라 퍼가 코로나 때 두세 달 화끈하게 떨어지고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두세 달 요때가 퍼가 PBR이 0.55였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퍼 자체가, 코스피 거래소 자체가 PBR이 우리가 보통 PBR 1이면은 청산가치가 딱 1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0.55였습니다. 0.5 정확히 0.59였을 거야. 지금은 0.9 PBR이.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0.9 이하로 내려간 게 총 한 4번인가 밖에 안 돼. 근데 그때 주식 사면 다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지금 0.9예요. 지금 0.9 몇일 거야. 이따 한국거래소 KRX 들어가서 같이 한번 확인하는 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식은 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임계치를 지났어요. 떨어질 수 있는 가격 밑으로 지나는 애들이 많아.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는 좀 논외로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종목 자체로 움직이는 애들은 아니니까요.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외국인들이 나가는, 그 다음에 미국의 무슨 뭐 메타라든가 이런 애들 떨어진 거 보면 카카오는 사실 덜 떨어진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자, 일단 뭐 지표 계속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거 소비자 물가지수 잡히기 전까지는 뭐 요런 느낌 안 되죠. 요런 느낌 안 되고 최소한 여기 정도, 여기까지 좀 내려오는 느낌. 그러면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할 때 속도 보면 이게 진짜 순식간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개인적으로 난 뭐 해볼 만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지표. 네. 자, 엄청난 겁니다. 진짜로 엄청난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이제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나, 뭐 M1을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거의 똑같기 때문에 M2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2가 뭔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코로나 이후가 요거죠. 코로나 이후가 이거고, 미국에서 통화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것서부터 해서 80년도 초반서부터 볼게요. 80년도 초반서부터 10년, 20년, 30년, 35년, 화면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35년 동안 돈이 달러니까 이렇게 풀린 거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돈이 풀린 거를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많을까? 자, 다시 잘 보세요. 35년이죠. 35년 동안 풀린 돈.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돈이 시장에서 늘어나는 양이에요.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고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제가 지금 긋고 있는 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2년입니다. 2년. 35년. 자, 딱 보면, 그 전에 돈이 계속 엄청 풀렸는데 코로나 때 조금 더 풀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요거 왼쪽 숫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1 빌리언은 10억 달러죠. 계산은 각자 알아서. 1 빌리언은 10억 달러야. 자, 그럼 코로나 전에 얼마였어? 코로나 전에 얼마였죠? 네. 16,000에서 지금 여기 뭐 선에 안 거죠? 얘를 딱 하자. 그럼 뭐 한 2만 3천이라고 하자. 2만 3천. 이렇게 해. 자, 35년 동안 풀린 돈이, 뭐, 여기가 얼마라고 해야 될까? 뭐, 한 3천 잡을까? 3천에서 16,000입니다. 3천에서 16,000. 1.3이라고 하죠. 1.3. 35년 동안 1.3 늘어났어. 1.3. 그냥, 뭐, 계산을 하자. 13,000 빌리언. 35년 동안 13,000 빌리언 늘어났어요. 35년 동안 13,000 빌리언. 근데 2년 동안 꼴랑 요거 2년 동안 늘어난 거 16,000에서 지금 뭐 단순히 잡아도 22,000, 23,000. 네. 이게 시장에서 부작용이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어마무시한, 뭐 그냥 20년 동안 풀린 돈보다는 2년 동안 풀린 돈이 더 많아. 20년 대비 이건 확실하죠. 20년 동안 풀린 돈보다 2년 동안 풀린 돈이 더 많은 거야. 미국 달러 기준으로. 지금 뭐 미국도 달러 패권이 또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는 돈이 아니죠. 수출품입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뭐 사우디 같은 나라 기름도 팔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팔고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파는 나라예요. 달러를 미국의 화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달러는 미국의 수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 부작용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저 부작용이 더 무서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인플레보다는 이 어마무시하게 2년 동안 풀어놓은 돈에 대한 부작용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말까지 연준 그 스케줄을 보면 7월 스케줄 잠깐 볼까? 7월 26일, 27일 날 있고요. 9월 20일 날 있고, 11월 1일 날 있고, 12월 13일 날 있죠.
1, 3, 5, 6, 7, 9, 11, 12에 있어요. 연준회의가. 1, 3, 5, 6, 7, 9, 11, 12. 근데, 6월 20일 초순, 6월 20 초순에 그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파월. 근데, 저는 이번 말고, 이번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기 전에, 그 전에 그게 아니라, 난 그냥 확실히 더 올려버렸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이 떨어지는 폭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업 가치가 훼손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 이 떨어지는 폭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떨어지는 기간이거든. 떨어지는 폭, 이건 난 이때 제가 저희 그 유료 회원분들한테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여기에서 600만이었다가 여기에서 1300만,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계좌 확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근데 기존의 주식을 하다가 여기 PBR 0.59까지, 코스피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PBR 0.59까지 간 이 구간에서 주식을 새로 시작한 분은 진짜 떼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통계 보여드렸지만 손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기에서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고점에서 2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좀 올라갈 만 했을 때 코로나 맞고, 여기에서 요 3달 동안 우리나라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50% 종목군들이 아주 양호한 종목군들이었거든. 마이너스 50%가 양호했었어요, 계좌가 그냥.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고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는 분들과 이 바닥권에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금 그분들은 일단 아주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또 이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틀리긴 한데, 주식은 근데 개인적으로 오래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어린애들이 요즘에 잘하는 것처럼. 자, 그럼 한번 보면, 지표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PBR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0.8 근처까지 간 적은 한 4번 정도 있는데, 그때 주식 샀으면 다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 일단 근거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자, 일단 요 M2가 20년 동안 풀린 돈보다 2년 동안 풀린 돈이 많으니까, 사실 이거는 단순히 물가를 잡는다 이 문제가 아니거든. 엄청난 그 후폭풍이 예상이 되기, 실질적으로 이걸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영화 그 빅쇼트의 주인공도 사실 그때 당시 한번 좀 얻어 걸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테슬라 공매도 친 거 정말 후회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거든. 빌 게이츠가 이겼잖아. 그죠? 네. 그 사람들 버텼으면 이겼을 거야.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표 보여드리는 거. 이건 이제 연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자, 일단, 위에 보시면, GDP라고 나와 있죠. GDP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보여주고 있는데, 60년도서부터 70, 80, 90, 2010, 20까지 나와 있는데, 미국의 초호황장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여기죠. 미국의 초호황장이 여기였습니다. 10년 동안 주가가 오른 해가 바로 저기죠. 물론 코로나 때 최정점까지 찍긴 했지만, 자, 근데 이 GDP를 보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미국이 가장 저성장을 한 구간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자, 다시 출렁출렁한 게 있긴 하지만 2010년도 이후에 2020년도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미국이 가장 저성장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지. 자, 여기서 그럼 나스닥 차트 체크. 나스닥 차트 한번 보자. 나스닥 차트 보면 어떻게 코스닥이 좀 나서 보여. 진짜로 그런 것도 있어. 네.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스타트를 미국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전 세계 코로나 때 얼마나 올랐냐라고 했을 때 저점을 여길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점을 여길 잡으면 안 되고,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회복했을 때, 코로나 터지기 전, 그 다음에 회복했을 때, 여기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상승은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놓으면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거 올라간 거 지금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정말 뭐 쉽게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거를 올린 게 뭐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거죠. 통화량. 이거 이 돈의 힘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돈의 힘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그러다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20년도서부터. 코로나 20년도 초에 왔잖아. 네. 이걸로 올라간 거죠. 나스닥이. 네. 요 동그라미 파란색 네모칸이 바로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거죠. 지금 저는 주식을 방송에서 이제 종목 상담할 때 떨어지는 주식을 보고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제자리로 찾아간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과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추천하는 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만 지금과 같은 폭락만 아니면 나는 진짜 주식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로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뭐냐면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못 올라갈 거 하락할 거를 내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더 중요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거든.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대형주 하는 사람 아니면 테마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도주 하는 주도주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상승하는 것을 찾으려면 못 올라갈 것과 아니면 지금서부터 이건 잘못하면 진짜 계속 떨어지겠다 하는 걸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필터링을. 단 한 종목만 갖고 시장에서 올라갈 건가 떨어질까를 우리가 승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우리가 거기서 후보군을 두고 미스코리아 후보가 있으면 거기서 한 명을 딱 뽑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한 명 뽑지는 않겠지. 미스코리아도 지는 한 명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스닥이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난 속도의 차이지 어차피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이 죽을 때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데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에 이따 PBR로 보면 다 답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거품이 별로 없어요. 테마 개잡주들은 제외하고 거품은 별로 없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아직도 솔직히 엄청 거품이죠. 근데 바이오는 특성이 있으니까. 네. 바이오는 또 가려면 이 나스닥 생명공학 이게 올라가야지 바이오가 갈 거죠. 얘도 많이 떨어졌어. 이제 올라간 게 없어. 예. 얘가 가장 핫하게 올라갔을 때 구간을 보면 다 우리나라 바이오가 좋았을 때입니다. 요때도 우리나라 코로나 때 바이오들 난리가 나긴 했었지. 얘네도 마찬가지긴 하죠. 나스닥 생명공학 차트가 상향 틀면 그때 바이오 천천히 사셔도 돼요. 이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근데 얘네들 돈을 엄청나게 존슨앤존슨이나 전 세계 그 바이오테크 1위 기업들이 다 있는 시장이니까 실질적으로. 자, 일단 요거 보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안 좋았던 10년 동안 미국 주식은 가장 많이 올랐다. 참 굉장히 좀 아이러니죠. 그게 이제 돈의 힘이고 물론 성장주의 힘이다.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좀 있긴 하지만 테슬라 테슬라 주주분들 지금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은 거의 반가 이상이 반가 정도 됐겠다. 50%. 근데 올라가려면 100%죠. 고점에서 몰렸을 때. 그냥 테슬라라는 이름을 지우고 물론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주 기저효과 때문에 큰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와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거품이죠. 실질적으로는. 온리원에서 테슬라가 자동차 제일 처음 난 게 2006년인가 그럴 거야. 2004년인가? 그때서부터 보면 테슬라는 기업 구조가 좀 약간 이상한 기업이죠. 자동차를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아주 싼 값에 주고 프린터기 그 카트리지를 그냥 비싼 값에 팔아먹었던 그런 기업이 생각나는 게 테슬라긴 한데 온리원에서 원오브댐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가 그지 같잖아. 차는 모르겠는데 내장재 이런 거 보면 그냥 배터리 위에다가 바퀴 달아놓은 수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른 애들 전기차 엄청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근데 주행 성능이나 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건 아직은 넘사벽이라고 하는데 다른 제조업
그 글로벌 제조사들이 그걸 못 따라잡을까? 시간의 문제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요 정리를 하면 성장률이 가장 안 좋았던 향후 진짜 50년 이상 미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안 좋았던 10년 동안 주가는 가장 많이 올랐다. 굉장히 큰 아이러니지만 그게 돈의 힘이었고 그 부작용이 지금 오고 있는 거다. 그럼 바닥이 어디냐? 이 차트에다가 선 긋는 사람들 있죠. 나스닥 차트에다가 감에 선을 쭉 긋고 이 정도 떨어지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바운딩이 나올 테크니컬 바운딩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분석을 하는 건 좀 다른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건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맞지도 않고 그냥 보기 쉬우니까 설명을 하는 것 수도 있지만 뭐 코스피 차트에서도 뭐 몇 포인트가 뭐 지지 포인트다, 최저점이 얼마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저는 좀 주식의 어떤 레벨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화면에다 띄워놓고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시장은 일단 돈의 힘으로 움직이긴 하고 선을 그어서 이렇게 뭐 체크를 할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떨어지는 이유가 상세가 됐을 때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자, 계속 지표. 네. 자, 우리가 이제 초저금리 시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부분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 한국은행 정책금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캡처를 제가 해온 건데 여러분들도 뭐 맨날 무슨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이런 거 뭐 관련주 뭐 있을까? 난 그것도 좋다고 봐. 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대복주 못지않게 재건주들이 한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그 얘기 잠깐 하면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으면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이렇게 먹었다, 점령했다. 그거 러시아 갖고 가면서 전쟁 끝나버리면 재건주 힘 없어요. 나올 수가 없지. 완전 부서진데 철수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백기투항, 뭐 백의종군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여기가 재건주가 이제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근데 유럽 쪽에서 금요일날 그 오전 쪽에 금요일날 오전에 그 재건주들 다 움직였죠. 뭐 다스코, 뭐 현대에버다임, 그 다음에 뭐 도하 이런 애들 움직였는데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기사 번역되기도 전에 먼저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번역되기 전에 하여튼 예, 뭐 얘기 지나서 자.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높았을 때 지금 정책금리가 이 정도면 정책금리 더 높았을 때 비슷했을 때 혹은 더 높았을 때 우리는 과연 그때 주식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이죠. 방향성.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같은 10,000원이지만 9,000원에서 10,000원 됐을 때와 11,000원에서 10,000원 됐을 때는 뭐 완전 느낌이 틀리잖아요. 바로 그건데 저는 매를 맞더라도 좀 미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락하는 폭을 세게 맞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기업 가치가 훼손이 없다면.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하락을 하면 그거는 뭐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죠.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기업 가치가 훼손 없이 향후에 뭐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업 가치가 훼손이 뭐 없을 수가 있나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성장주들이 그거에 직격탄을 맞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성장주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근데 난 그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데 하여튼 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 JP에서 100인가 125까지 불렀었죠. 근데 그 연준 그 FED 왓차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 금리 인상할 때 시장에서 이제 약간 도박 사이트 같은 느낌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는 아니지만 왓치 들어가면 FED 왓치 들어가면
시장에서 얼만큼 올릴 거라는 걸 이제 예상하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거의 이번에 뭐 75였었어요. 94%까지 간 걸로 제가 체크를 해서 오픈 톡방에도 올려드린 거 보여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방향성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건 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BP 올렸을 때 시장에서 미국장 반등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 주식시장이 그런 거거든. 75 올릴까 걱정을 하지만 막상 75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5 올려버리면 이제 시장에서 뭐 반등 주는 거죠. 뭐 하루 반등으로 끝나긴 했지만 미국 기준으로 금요일날 우리 시장 상당히 뭐 느낌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자, 이렇게 보고, 자, 이거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상 왼쪽에 나와 있죠. OECD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표 리딩 경기 선행 지표인데, 요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구간을 주식 시장과 빗대어서 보면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 구간에서 미국 시장은 나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완전히 개 박살났죠. 2018 19년도에. 자, 다시 OECD 경기 선행 지표예요. 경기 선행 지표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19년도 떨어지는 구간 있죠.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면 종합주가지수 주봉으로, 네. 제가 제일 싫어한다는 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제일 힘든 장이죠. 코로나 때 이런 장 나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것과 틀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베스트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시장 베스트는 이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향후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베스트예요.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보면 연초에 요거 반등 나온 거 있죠. 연초 이거는 작년 거구나. 코스닥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요거 반등 나온 거, 요거 반등 나온 게 뭐 때문에 반등 나온지 아세요? 이게 다 신용이에요. 신용으로. 저때 신용 체크해 보시면 알 거예요. 코로나 때처럼 초급락이 나와서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죠. 이때 두 번 여기서 반등 나온 게 전부 신용이었었어요. 시장에 돈이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빚으로. 체크해 보세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서 신용 다 개 박살나고 어떤 청산당한 계좌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직까지 그 매도 클라이막스가 안 나왔다라는 점은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전 시장이 안 올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이렇게 횡보장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때가 저는 주식을 저처럼 발굴하고 기업을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횡보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시장이 특별히 리스크도 없고 특별히 메리트도 없어 보이는 시장, 그때 초대박주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그때 좋은 숨겨진 진주 같은 종목군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 제 특기인데, 자, 요거 한번 보면 OECD 경기 선행 지표인데, 이거 보면 뭐 지금 요 구간이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그죠? 또 여기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기가 둔화됐던 게 지금 다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막 확 다운됐다가, 물론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정상화가 됐지만 난 이제 시작일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경기가 뭐 막 나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지금 뭐 환율 올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착시 효과가 있는 거지, 유가도 좀 내려오고. 근데 유가라는 건 경기가 좋아도 올라가고
올라가거든. 근데 뭐 경기가 나쁘면 이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죠? 그걸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 한번 보면 요게 이제 PBR입니다. PBR 1은 본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 PBR 1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청산시켜 버리면 되는 거니까.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을 때가 우리나라 PBR이 1.3이에요. 역사적인 저점 찍었을 때 코로나가 0.59 PBR. PBR 뭔지 뭐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죠. 주식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한번 볼까? 2011년도? 2011년도 지금서부터 10년도 더 됐을 때가 1.5였었거든. PBR이. 근데 지금 1.3이 고점이라고? 거품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거품이라고? 미국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미국 나스닥 성장주들 위주로 어떤 그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은 거품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PBR 0.9예요. 0.9. 거품이라고? 더 떨어진다고?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다고? 난 뭐 시장이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뭐 시장이 막 좋다라는 것과 안 좋다라는 거는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과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삼성전자만 봐도 한번 볼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리포트 보면 아마 이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선 그어져 있고 이걸 PBR 밴드라고 하는데 선 그어져 있고 여기서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여. PBR 밴드 몇에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역사적인 저점이다 뭐 이렇게 앞으로 반등 가능하다 뭐 리포트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대기업들 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삼성전자는 의미가 있어. 지금 현재 보면 주봉으로 PBR 밴드를 한번 넣어보자. PBR 밴드 넣고 라인은 일자로 이렇게 확인. 저는 약간 징그럽게 생긴 거 싫어해갖고 저 구슬 달린 것처럼 그냥 다 일자로 다. 자, 위에가 PBR 밴드예요. 이걸 주가에다 합성을 뭐 이렇게 보면 뭐 모르죠. 합성을 시켜야 되겠죠. 합성 시켜. 자, 그럼 여기에서 삼성전자 이동평균선 지우자. 지우고.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PBR 밴드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부터 1, 2, 3, 4, 5가 되겠죠. 그럼 PBR로 보면 1, 2가 뭔가 맨 위에 있는 건 0.6,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BR 1이죠. 두 번째가 0.8, 네 번째가 1.2, 다섯 번째가 1.4 정도. 자, 이게 제일 낮은 거고 PBR이 가운데가 PBR 1입니다. 1.2, 1.4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설명을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PBR 1 기준이 되겠죠. PBR 기준으로 PBR 1 여기가 이제 뭐 안 써지니까 솔루션으로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1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뭐 1.2, 1.4, 0.8, 0.6 뭐 이렇게 되겠죠. 딱 보면 과연 삼성전자는 이 PBR 몇 이하로 내려왔을 때 안전빵인가? 딱 요거 0.8 가장 0.8을 좀 두껍게 해볼게요. 네. 좀 발을 좀 두껍게
반대로 두껍게 했어. 1.21을 두껍게. 자, 이렇게 그 밑에 게 이제 0.8이죠. 네. 삼성전자도 뭐 딱 보면 요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면 돈을 버는 요거 뭐 여기 이때는 좀 오래 걸렸어. 그죠? 여기 그러니까 요 PBR 요 0.8 이하로 내려왔을 때 돈을 보면 무조건 산다. 이게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쓸 때 참고를 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뭐 다 왔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의 PBR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이 중요하잖아. 환율 차트를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우리 제가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 아마 이거 나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거를 합성으로 보여주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아. 자, 두껍게. 딱 보면 뭐 답이 나오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1분기 어닝이 30조가 나와도 못 올라간다니까. 네. 봐요. 어때요? 삼성전자 고점, 환율 저점, 환율 고점, 삼성전자 저점, 삼성전자 고점, 환율 저점. 정확히 일치하잖아. 지금 환율 어때요? 하늘 뚫고 올라가죠? 삼성전자 땅바닥 파고 있지. 지금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무슨 파운드에서 뭐 3나노 수율을 잡았네 뭐 삼성전자 파운드를 전체 매출의 10% 대깔막가 하거든. 뭐 스마트폰이 갤럭시 S22가 고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 입장에선 대깔코만이잖아. 이렇게 이거 환율 떨어지기 전에는 삼성전자 분기 실적 뭐 15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조가 나와도 못 올라간다니까요. 우리나라를 파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격 제일 안 떨어뜨리고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주식이 뭐야? 삼성전자잖아. 그죠? 더군다나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무슨 뭐 고스 무슨 뭐 낸드 시황이 어떻고 D램 시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뭐시기야 파운드리 수율 뭐 퀄컴한테 팽을 당했네 뭐 삼성전자가 무슨 뭐 AR 뭐 암을 뭐 사오네 뭐 자동차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하네 뭐 로봇 사업에 뛰어드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예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환율 이거 하나만 보면 돼. 환율이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삼성전자에서 약간 안정된 구간 있었잖아. 여기 약간 올라가려고 폼 잡았던 구간 그 환율 살짝 안정됐던 구간이거든. 근데 환율 다시 올라가면서 떨어진 거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괜히 뭐 삼성전자 욕하고 이거 뭐 5만전자 뭐 10만전자 그런 좀 저급한 수준 떨어진 얘기 하지 마시고 난 그 언론에서 왜 5만전자 6만전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중요해? 삼성전자가 곱하기 50 하면 뭐 얼마인지나 계산을 해봤나? 예전에 뭐 10만원 갈 뻔 했으니까 삼성전자 10만원 가서 500만원이요 500만원. 자 여기 보세요. 환율 고점 찍고 지금 IMF 환율이랑 비슷하죠. 환율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쭉 내려오니까 삼성전자 쭉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 약간 디커플링. 네. 전체적으로 완전 맞다고. 이런 구간들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걸 봐야 되고. 뭐 카카오, 뭐 현대차, 뭐 지금 뭐 다반 나오는 애들, 셀트리온, 뭐 하나도 아니지만. 자 그러면 뭐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KRX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X 들어가서 한국거래소 들어갑니다. 네.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갑니다. 쉽게 보는 통계 전에 통계에서 기본 통계 들어요. 지수 선택하고 주가 지수
PBR 퍼 배당 들어갑니다. 개별 지수 말고 코스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요거 0.5 진짜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전체 PBR 0.59까지 떨어졌다고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0년 3월 19일이야. 미리 알아본 거 아니고 저점이 그날이거든. 요 0.59 나온 날 PBR. 코스피 지수가 0.59면 집 팔아서 사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건 외계인 쳐들어오건. 지금 0.9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0.89 사이까지 4번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때 언제나 IMF, 외환 위기, 리먼, 코로나 요때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2020년 3월 19일. 자, 한번 가볼까? (2020년 3월 19일) 자, 2020년 3월 19일 코스피 좋아요. 자, 0.59 보이죠? 네, 여기 이걸 이쪽으로 0.59 2020년 3월 19일 날 PBR 0.59였어. 계속 하긴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얼마냐? 지금 이때 당시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코스닥 1.1이었어. 코스닥 1.1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코스닥은 다 거의 성장주 계절주니까 퍼가 엄청 높거든. PBR도 그렇고 퍼로 나중에 봐도 되고요. 네. 이때 지금 소형주들이 PBR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를 한번 볼까? 네. 지금 0.95 정도 돼요. 지금. 다시. (17일) 기준으로 코스피 보면 0.96 좀 확대해 볼까? 0.96 여기 우리나라가 0.96을 과연 좀 더 떨어지면 0.8대가 오겠죠. 역사적으로 4번인가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럼 주식을 사야 될까? 나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좀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나 버틸 자신 있으면 지금 주식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 버틸 자신 있으면. 근데 어떤 걸 사느냐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지표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분위기가 중요하지. 근데 이거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00포인트 처음 넘었을 때가 우리나라 PBR 1.5였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2000포인트 처음 넘었을 때 PBR 1.5였다고. 근데 3000포인트 가까이 갔는데 1.3이야 PBR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지. 주식시장은 원래 이런 거거든.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한계고 0.59. 우리나라가 0.9 이하로 빠진 적은 역사적으로 4번밖에 없다. 이번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 그때 주식을 어떻게 하냐? 난 개인적으로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 두 가지야. 주식 사든가 아니면 털고 주식시장 떠나든가.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될 게 없죠.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30%가 넘죠. 고점 기준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30%가 넘게 빠졌어요. 고점 기준에서. 그럼 이 고점 기준에서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그게 평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는 지금 기본빵이라는 소리입니다. 지수가 30% 빠졌는데, 물론 이렇게 잡지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잡지들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양념이지,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선수들은 모르겠어.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우연하게 수익 낸 걸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 정말 큰일을 납니다. 진짜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돈이 소액이야. 3억, 4억, 5억 있는 분들이 테마주를 만진다고? 아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거야, 진짜로. 중요한 건 내 실력으로 돈을 벌면서 그게 쌓여가야지 그 돈이 까였을 때도 복구를 할 수 있지. 테마주로 한번 잡았다가 큰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까였다고 내가 다음번에 이걸 만회해야지. 그냥 시장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네, 시장에서 그냥 아웃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썸네일 한번 보면 샤갈님 어서 오세요. 네. 제 채팅을 안 보고 있어서. 자,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닥이 어디냐? 자, 이것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닥이 어디냐? 1번 바닥이 어디냐? 2번. 이게 가장 궁금한 거겠죠? 얼마나 떨어질까? 뭐 다 떨어졌지 뭐 이제. 올라가느냐가 문제지. 올라가는 건 힘들 것 같아. 4번 사서 모아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자, 하나씩 한번 뭐 정답은 없고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어디냐? 차트에다 선고 넣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보면서 얘기할게. 자, 우리나라 기준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율이 유지가 되면. 물론 뭐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돼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실적이 개인적으로 나쁠 수가 없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 환율에서는.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 그건 옛날 얘기긴 하고, 그건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들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뭐 100원, 200원 때문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했을 때 싼 가격에 팔았을 때 얘기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나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까? 뭐 그걸 누가 알겠어? 딱 선을 딱 그어 놓고 뭐 여기 전 저점이 포인트입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 코로나 전에 떨어지기 시작했던 여기 600 중후반이 뭐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뭐 차트 그거 보면 이렇게 나서 보이잖아.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 언저리 내가 저는 저점이라고 봅니다. 요 언저리.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요 언저리가 저점이라고 봐.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나는 올라가는 거 싫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행보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진짜로 뭐 실력이 완전 나올 것 같아. 자, 요렇게. 요거 하면 바닥이 어디냐 모르지만 지금 주식 사서 큰 손실 볼 리스크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주식을 초이스를 할 때 실적과 그 다음에 뭐 모멘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요게 적용이 되는 거지. 아무거나 샀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주식을 사야 된다, 그건 아니죠. 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거까지 이제 제 답입니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까. 다 떨어졌지. 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라는 건 뭐 굉장히 구태의연한 지표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의 하단을 PBR은 거래소 코스닥 지수 하단을 어느 정도 예측해 준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제 폭락이라는 건 거품이 와야지 폭락이 오는 거 아니에요. 고점이 코로나 때 최고점이 1.3 PBR인데 이게 높냐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은 뭐냐? 버틸 자신 있으면 지금 주식
안 팔아도 됩니다. 난 뭐 슬슬 모아가도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아니면은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걱정을 해? 주식은 뭐 약간 보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테마주, 계잡주 공격적으로 따라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식이 위험하다, 걱정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진짜 한마디, 뭐 우리도 지금 뭐 손실 없는 종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 코스닥 위에서 내려온 거 포함하면 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40% 50% 전체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정도 나와 있어요. 코스닥 때랑 거의 비슷해. 고점에서 떨어진 거는. 가격은 많이 틀리지만 지수도 위에 있잖아. 근데 위험하다, 걱정된다, 그러면 그냥 주식시장 떠나면 되는데 왜 주식시장 안에 있으면서 위험하다, 걱정된다를 그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뭐 집을 갈 때도 저기는 뭐 일진 애들도 담배 많이 피고 뭐 껌 씹는 애들도 많이 있고 막 껄렁껄렁 애들 너무 많이 있어. 나 뭐 너무 위험해 보여. 그럼 그냥 큰 길로 다니면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면 되구나. 근데 굳이 글로 가면서 그걸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은. 물론 손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겠죠. 현금도 없고. 그죠? 근데 나는 본인 종목을 봤을 때 지금 내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30%다. 마이너스 40%다. 딱 본인 종목군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종목을. 와, 이거 내가 지금 처음 봤었어도 살 것 같다. 그런 종목이면 걱정하지 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일 거야. 뭐 학교 다닐 때 숙제 다 안 해온 것 같은 거지. 그죠? 네. 얼마까지 오를까? 난 이거 확실해. 안 올라. 조금 반등은 나와도 지수는 안 오른다. 올라갈 이유가 없어. 오르면 좋지만 횡보라도 베스트다. 횡보만 나와도 베스트다. 횡보가 어떤 느낌이냐?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뭐 화면에 딱 나와 있네. 이런 느낌. 얼마나 좋아. 나 이때 진짜 회원분들이랑 정말 재밌게 매매 많이 했어요. 이 정도만 나와도 베스트라고 생각해. 이거 필요 없어요. 네,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절대 나오지 마. 저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저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오르니까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니까 오를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난 그거 이상 없다고 봐,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뭘 사서 모아야 되나? 이건 내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게. 이미 좋은 건 늦었어. 카카오 고점이 어디냐? 얘 시장 고점보다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긴 했죠. 날짜별로 보면 6월 24일 거의 똑같네. 네. 우리 종목군들은 고점이 막 이런 데서 막 고점이었는데 뭐 이런 데서 네. 팔았던 건 갖고 있던 간에.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미 좋은 실적 기업은 저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사야 되냐면 뭐 종목을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뭐 몇 개, 한 5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러긴 싫고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보면 안 돼요. 일단 뭐 삼성전자를 보면 이게 뭐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HTS에서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이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왜? 파는 사람도 요걸 보고 사는 사람도 요걸 보고 누구나 다 봐. 내가 주식 제일 못하는 사람 알려드릴까요? 저도 뭐 잘한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 힘들고 지금 이걸 보면서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은 주식을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제일 못한다라기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한 번도 못 벌어본 사람이에요. 그건 나가 뭐 오른쪽 팔 하나 걸고 얘기할 수 있어. 외국인들이 오늘 뭐 샀네, 뭐 팔았네, 콜옵션을 뭐 어떻게 했네,
풋옵션을 했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네.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뻥긋한다. 출연자나 전문가가. 제가 장담할게요. 뭐 주식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 근데 주식으로 절대 돈 못 벌어본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공개된 정보로 시장을 예측을 할 수는 없거든.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공개된 정보로 시장의 내일을 예측을 한다고? 진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업을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건 절대 보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강원 전자공시에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보고, 이건 삼성전자니까 특별한 건 없긴 하겠지만, 사업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초이스를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재무제표 주석 달리는 부분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사업의 내용과 뭐 어떤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걸 뭐 공장 가동률도 보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 보고서에는 그 기업들이 어떤 그 잠시만요. 카톡이 좀 와서 그 기업이 앞으로 뭐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지금 카톡 방에서도 사실 뭐 종목을 거의 안 드리거든요. 뭐 지금 한 6, 7개월 됐는데 하나는 뭐 드린 거는 뭐 초 대박이 나긴 했죠. 근데 저는 제가 딱 사라고 말씀드린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지나간 건 보지 마시고 힌트를 좀 하나 드리면, 뭐 한 종목은 아니니까, 한 종목은 아닌데, 나는 만약에 횡보가 온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큰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쟤 또 무슨 뭐 교과서 얘기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숫자, 없었던 것, 새로 생긴 것, 이게 제가 드리는 힌트인데, 뭐 굉장히 좀 너무 러프한가? 힌트가? 저는 제가 뭐 관리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종목을 거의 저는 공개 방송에서 원래 종목을 드린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뭐 두 번째 주력주긴 하지만 그래도 큰 수익 내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ISC도 사실, 우리 ISC도 사실 여기서 다 팔았거든. 저거 살라고. 지금 뭐 그냥 제가 공개 방송에서 카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마이너스 3%예요 지금. ISC가 아니라. 우리 요거 어디서 팔았냐면 요쯤에서 팔았던 것 같아. 요쯤에서 팔았나? 뭐 최고점에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얼마에 샀냐? 여기서 샀지. 25,000원 정도? 네, 여기서 샀죠. 근데 팔고 이쯤에서 다시 샀어요. 절반씩. 근데 그걸 살라고 이걸 팔았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요게 좀 약간 종목 자체는 아니고 인텔에서 DDR5 적용되는 CPU가 조금 딜레이가 좀 됐죠. 그래서 요즘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좋아했던 기업이라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었었는데,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서 중간에 흔들릴 때 그 회원 여러분들 잘 참아주셔갖고 여기서 반 팔고 여기서 다시 채워놓고 이쯤에서 아마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기업적으로는 나름대로 짭짤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비중을 실어갖고 큰, 여러분들 뭐 300% 400% 날아가는 어떤 뭐 휴림 로봇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휴림 로봇은 분석도 아니고 그냥 배짱이에요. 그거는 배짱 없으면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모멘텀도 3개잖아. 디아크, 그 다음에 뭐 삼부, 그 다음에 뭐 삼성. 무슨 삼성이 무슨 휴림을 인수해. 자, 뭐 정리를 하면 저희도 손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손실이 있고,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간혹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마이너스 30%에서 우리 전문가가 손절을 하면 30% 계좌 보고 있을 때 한숨 나오지만 손절을 쳐갖고 이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를 손실이 없는 걸로 하루 이틀이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은
주식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전문가들도 뭐 스타일이 있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긴 싫지만 그걸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야, 손절. 그래서 근데 회원분들이 과연 그건 손절을 할까? 난 손절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리딩방에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왜 분석이 안 되니까 떨어지면 전문가들도 후달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요. 결론은 뭐 제가 종목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제가 종목을 많이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 종목 그건 뭐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만 드릴게요. 난 지금 사야 되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과 시장 상황과 무조건 있다고 본다. 시장이 떨어져도 안 후달리고 떨어져서 혹시 뭐 코스닥 시장 3, 4% 떨어지면 뭐 다 떨어지니까 뭐 그럴 때는 생유베리하고 받아야 된다. 뭐 일단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미니멈으로 플러스 50 정도. 우리가 이거 지금 사고 있는지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3%예요. 마이너스 3%면 어떻게 돼서 아예 안 떨어졌다고 보면 돼.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플러스 100% 정도 일단 갖고 TP를 이 정도 잡아보도록. TP는 아니지. TR이라고 해야 되겠다. TR? 뭐 TP가 아니라 TP라고 하자. 네. 하고 뭐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이고 굉장히 극소수의 종목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꼽혀갖고 그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사면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이것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약간 스타일마다 틀리고 나는 좀 뭐 하루라도 주식을 안 사고 팔면은 뭐 입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분들은 저희 방이랑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걸 제가 안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뭐 이 디딤 이런 것들도 뭐 다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날 드린 건데 사진 않았어요. 뭐 이거 샀다고 뻥치진 않습니다. 문자 보내서 얼마나 사십시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이날 얘기한 거거든. 월, 화, 수, 목, 금. 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 네. 이날이지. 네. 이날 드렸어요. 이거. 뭐 오픈 톡방에서는 안 드렸구나. 네. 이날. 이런 것들 뭐 매매하시고 싶으시면 뭐 방에 들어오시면 계속 매매하시면 돼요. 짧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을 때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태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그렇든 계좌로 그렇든 한 방에 메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계좌가 시장에서 이제 아웃 당하는 거죠. 차근차근. 그 다음에 비중 큰 종목, 가능성 있고 확실한 종목,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게 어딨냐. 몰라서 그렇지. ISC 봐봐. 확실하잖아. 네. ISC 이수페타시스. 제가 얼마나 그거를 부르짖었어요. 네. 가격만 봐도 알잖아. ISC 막 이런 데서 추천이 나오대? 미친 거지. 우리 여기잖아. 여기. 네. 여기잖아. 이스페타? 이스페타 어디야? 여기야, 여기. 파란색 구간치인데. 막 이런 데서 추천하잖아. 막 이런 데서.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데서. 종목이 가능성이 있다면 가격이 확실할 수는 있잖아. 이런 확실한 가격이잖아. 그죠? 확실하게. 내가 여기에서 이스페타시스 주주 배정 들어간 날이 이날이죠. 이날 장 끝나고 발표가 났고 다음날 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올랐죠. 제가 이날 장 끝나고 이날이죠. 주주 배정 유주 발표 났을 때 회원분들한테 문자 한 5번인가 보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 회원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각인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난 계좌, 특별히 주력주가 손실났다. 자신이 있으면 버티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별로 틀리겠지만. 하지만 너저분한 종목군들 있잖아. 그거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중 한 30% 나오지 않겠어요? 가능성도 없는 애들. 올라가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이래도 성 저래도
비중 30% 나오잖아. 다 모아서 제가 설명드렸던 요 종목 사자. 네. 나 이거 확실하다고 봐. 최근 한 보름 동안 마이너스 3%라니까? 마이너스 3%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어때요, 느낌이? 대단. 이런 종목 우리나라 코스피 거래소 통해서 계좌적 백은 거의 없어요. 어제 샀는데 마이너스 3%다. 그러면 그건 뭐 말이 좀 안 되겠지.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너무 좋아. 느낌이 있어. 네,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 강의. 약 20시간짜리, 66만원짜리 공짜로, 드립니다. 네. 요거. 내용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채널은,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고, 매일경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일요일 쉬시는데 공개방송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생은 주식은 누구나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식 잘하는 사람도 주식으로 박살을 나고, 워렌 버핏 산 기업도 상장 폐지 당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워렌 버핏 산 기업 중에 상장 폐지가 한두 개 나왔나. 자, 하지만 결국 뭐냐. 고생은 누구나 하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만 보람없는 고생은 좀 하지 말자. 그게 제 주식 어떤 모토라고,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뭐 테마주들 뭐 쫓아다니신 분들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 그런 것들만 계속 쫓아다니시면 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익도 좋고 손실도 좋지만 좀 이렇게 메꿀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 유료 포트라 말씀 못 드리겠고, 들어오시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을 한 2달 만에 했나? 유튜브 어떻게 키는지도 까먹었어. 네. 그래갖고 그냥 라이브 안 하고 녹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고, 이거 영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 월요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뭐 이 아카데미까지 드리는 거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뭐 나는 큰 회비가 걱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난 진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돈 주고 사요. 네. 그럼 되는 거지. 나랑 딜을 하는 거지 뭐. 한 달 동안 나랑 놀고 그럼 되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월요일날 시장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죠? 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매니저 박근호였습니다.